존경은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아 올린 삶에서 온다. 그 건물은 커다란 회의센터였다. 유리로 둘러싸인 외벽, 로비 한가운데 자리한 분수대,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하이힐 소리가 번쩍거리는 바닥을 때릴 때마다 그 바닥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닦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모두가 지나쳐가던 그 사람. 그는 청소하시는 할머니였다. 회색 유니폼에 늘 단정히 묶은 머리, 굽은 허리를 펴지도 않고 바닥을 닦던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시간에 사라졌다. 그녀에게 말을 거는 이는 드물었다. 말을 걸어도 네, 예, 죄송합니다. 딱 그만큼의 말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없는 존재처럼 취급했다. 회의실에서 커피를 쏟아도 청소 좀 해줘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말없이 다가와 닦고 치우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 인사는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귀찮아하거나 무시하는 이들도 많았다. 저 할머니는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계시려나? 공부도 못하고 기술도 없으니 저러고 있겠지. 요즘엔 청소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야. 그치? 그녀는 그 모든 말들을 들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걸레만 더 세게 쥐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옥순. 올해 76세. 이곳에서 청소를 한 지도 벌써 12년째였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나이 많고 말도 없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랬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더 무시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나왔다. 아무도 오지 않은 건물을 제일 먼저 열고 바닥을 닦고 유리를 닦고 화장실을 정리했다. 심지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엘리베이터 틈 사이에 낀 먼지를 손수건으로 꺼내 닦았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가 매일 아침 자비로 준비한 작은 꽃 한 송이를 로비의 구석 화분에 꽂아두는 이유를.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공간이 살아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이며 매일 꽃을 바꿨다. 그런 그녀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그날 열린 직원 워크숍 때문이었다. 사장부터 인턴까지 모두 모인 그 자리. 강사로는 외부에서 유명한 명상가가 초청되었다. 조직의 마음, 관리와 직장 내 갈등 해결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 그 명상가는 묻는다. 여기서 가장 오래된 구성원이 누굴까요? 다들 누굴까 하며 머리를 굴릴 때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청소하는 할머니가 제일 오래 계셨을거려? 사람들은 웃었다. 하지만 그 명상가는 진지한 눈으로 말했다.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셔도 될까요? 모두가 당황했다. 그녀는 그저 청소부였다. 하지만 명상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장 오래 이 공간을 지켜본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기억했을 겁니다. 진짜 지혜는 역할에서 오지 않아요. 삶의 깊이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박옥순 할머니가 무대 위에 올랐다. 처음엔 마이크를 어색해하던 그녀. 그러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담담하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 건물은요, 아침 햇살이 가장 예쁘게 들어오는 게 6층 창가입니다. 거긴 먼지 하나 없이 닦아두면 햇살이 마치 유리잔처럼 투명하게 퍼져요. 전 그걸 매일 봐요. 그걸 보면서 기도해요. 오늘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좋은 하루를 보내기를 그렇게요.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12년 동안 매일 바닥을 닦으면서요. 사람들이 무슨 표정을 하고 다니는지 보게 돼요. 바쁜 사람은 발걸음이 빠르고 힘든 사람은 눈이 바닥을 향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속으로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기도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 청중 중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해도 저는 한 번도 이 공간이 미웠던 적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청소부지만 이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든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전 직원이 일어섰다. 그리고 박수를 쳤다. 긴 시간 동안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그녀를 박옥순 여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누구도 그녀를 청소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고 먼저 말을 걸었다. 여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여사님, 오늘도 유리창이 참 깨끗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을 건넨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말투가 따뜻해졌고 공간 전체에 미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달라졌다. 그 변화의 시작은 단 하나였다. 누군가를 하찮은 존재로 보던 시선을 거두고 그의 삶을 진심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몇 주 후 인사팀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여사님, 혹시 사내 교육에서 짧게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신입 직원들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지혜를 배우고 싶다고들 하네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지만 직원들의 간절한 요청에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냥 내가 살아온 얘기나 조금 해볼게요. 첫 강의 날 20대 신입 직원부터 50대 중간 관리자까지 전원이 모였다. 누구도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누구도 시계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저는요, 학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도 12년을 일할 수 있었던 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바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바닥은 늘 더럽혀져요. 누가 와서 밟든 흘리든 없든. 그런데 바닥은 화내지 않아요. 그저 다시 닦아주면 돼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누가 뭐라 해도 다시 닦으면 돼요. 정적이 감돌았다. 저는요, 누가 저한테 막말을 해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아플 수 있거든요. 마음이 아프면 말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럴 땐 내가 미움받았다 생각 말고, 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에 먼지가 많이 쌓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은 격식이 없었지만 그 어떤 전문가의 강의보다도 깊은 울림이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사람은요, 존중을 받아서 고귀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고귀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시하면 세상도 나를 무시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세상도 나를 존중해요. 그날 이후 박옥순 여사는 인생 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각 부서에서 초청이 들어왔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자 그녀는 말했다. 그래, 내가 살아온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리고 어느 날 사내 방송에서 그녀의 삶을 조명하는 특별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그 영상에서 그녀는 말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요, 사람의 슬픈 눈빛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슬픈 눈을 가진 사람에게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 잘 지나가면 돼요. 그 말을 속으로 걸어주는 거, 그게 제가 12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사람들은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봄날, 그녀는 퇴직을 했다. 79세. 그녀는 아무 행사 없이 조용히 그만두려 했지만 그날 전 직원이 계단에 줄지어 섰다. 그녀가 건물 밖을 나설 때 박수를 쳤다. 끝도 없이. 누군가 꽃다발을 건넸고 누군가는 편지를 건넸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렇게까지. 그때 한 직원이 말했다. 여사님은요, 저희 마음을 닦아주신 분이에요. 그녀는
그날 이후 작은 산동네로 이사했다. 손주들과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다. 하지만 가끔 편지가 온다. 여사님, 요즘 마음이 지치는데 그때 해주신 말이 생각났어요. 바닥은 다시 닦으면 돼요. 정말 감사해요. 박옥순 여사가 퇴직 후 남긴 마지막 편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음을 닦는 법 한 가지를 남기고 갑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제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떠집니다. 그 시간 창밖은 조용하고 바람이 고요하게 나무잎을 흔들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아, 오늘도 세상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는 거창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조용히 살았고 누구보다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 노력했어요. 많은 이들이 내게 물었어요. 여사님, 힘든 삶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때마다 나는 말하죠. 살아보니 인생은 견디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더라. 나는 많은 사람을 봤어요. 매일 높은 자리에 앉아 남을 판단하던 사람도 결국은 조용히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도 없고 힘없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가장 단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더군요. 그걸 보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절대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젊은 시절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빛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늘 벽이었고 가난과 차별, 무시가 삶을 둘러쌌죠.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 하나쯤은 항상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눈으로 위로해주기, 공간을 정리하며 기도하기, 모두가 지나치는 자리에 꽃 한 송이 두기. 이런 일들이 쌓이면 어느새 내 마음도 따뜻해졌고 그 온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도 했어요. 나는 성공보다 지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 작은 일을 매일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자주 뭘 이뤘냐고 묻지만 나는 무엇을 지켜냈냐고 묻고 싶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은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이미 충분히 잘 산 거예요. 이제 나는 늙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내 마음엔 여전히 닦아야 할 바닥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이들의 지친 마음이에요. 그들에게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지친 이에게 보내는 짧은 조언. 오늘 하루 너무 버거웠다면 내일은 조금 늦게 시작하세요. 누가 당신을 무시해도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건 당신이 보이는 것 너머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당신만큼 마음 깊은 사람은 흔치 않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 세상은 따라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먼지가 쌓여요. 삶이 바쁘고 시끄럽고 지치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한 번씩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이 말을 떠올려 주세요. 괜찮아요. 바닥은 더러워져도 다시 닦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손주들에게 할머니는 유명하지 않았고 돈도 많지 않았고 화려한 삶을 살지도 않았단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일했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웃었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세상을 향해 진심을 내보이거라. 그게 오래가고 그게 결국 남는단다. 이제는 내 삶의 청소를 마친 것 같아. 이제는 누군가가 내게 말해줬으면 좋겠네. 여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면 나는 이 삶을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편지가 사라진 줄 알았다. 그녀의 마지막 인생 정리이자 고백이었던 그 한 장의 종이.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편지를 받은 사람은 회사에서 늘 조용했던 신입사원 정유라 씨였다. 그녀는 매일같이 무표정하게 출근했고
늘 주변 눈치를 보며 숨죽이며 살았다. 아무도 그녀를 특별히 기억하지 않았고 그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 게시판에 붙은 박옥순 여사 퇴직 기념 영상과 함께 그녀의 편지가 조용히 공유되었다. 유라 씨는 퇴근 후 혼자 앉아 그 편지를 천천히 읽었다. 처음에는 별 감흥 없었지만 어느 문장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 세상은 따라옵니다. 그녀는 멈칫했고 이 말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유라 씨는 책상 서랍에 숨겨두었던 사직서를 찢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처음으로 사내 카페에서 동료와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의 말에 동료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고 곧장 웃으며 답했다. 유라 씨 목소리 처음 듣네요. 반가워요. 그날 이후 그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 편지를 읽은 이는 한때 말단 직원이었고 지금은 중간 관리자가 된 50대 남성이었다. 김석호 과장. 그는 늘 거칠고 날카로운 말투로 부하 직원들을 대했다. 자신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조직 문화라고 믿었다. 하지만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회의 도중 책상 위에 조용히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다. 이거 과장님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 종이는 박옥순 여사의 편지였다. 처음엔 피식 웃었다. 이런 감성적인 거 나한텐 안 맞지. 하지만 퇴근 후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다시 꺼내든 편지. 그중 이 한 구절에서 그는 멍하니 눈물을 흘렸다. 말 없는 사람일수록 마음엔 가장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언젠가 젊은 날 상사의 독설에 속으로 울면서도 말없이 일했던 그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 후로 그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점점 더 직원들이 웃고 회의실에도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몰랐다.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이 청소 여사님의 마지막 편지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편지는 어느 날 한 대학생의 SNS에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할머니가 청소하셨던 회사에 인턴으로 일했어요. 이 편지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울었어요. 저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 하나만은 정직하게요. 그 게시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댓글에는 이런 글이 달렸다. 이 편지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나도 매일 미움받는 기분이었는데 위로가 되네요.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 아닐까요? 이 글을 매일 자기 전 읽고 있어요. 편지는 이제 하나의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지혜였고 가슴 깊은 위로였고 말없이 삶을 가르치는 침묵의 스승이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바탕으로 블로그에 인생 칼럼을 쓰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프린트해 학교 복도에 붙였다. 또 누군가는 그 말들을 바탕으로 마음을 돌보는 상담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다. 단지 청소 여사님이 아닌 마음을 닦아주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선 아직도 누군가 이 편지를 처음 읽으며 조용히 마음의 먼지를 털고 있다. 편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물결처럼 퍼져나간 지 몇 달 후 누군가 그 조용한 울림을 놓치지 않았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던 김선영 사서였다. 그녀는 도서관 입구에 사람들에게 한 문장씩 적어 붙일 수 있는 감동 한 문장 보드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적어 붙인 문장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바닥은 더러워져도 다시 닦으면 됩니다. 너무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읽고 나니 이상하게 뭉클했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바로 검색을 시작했다. 박옥순 여사 편지. 그리고 그녀가 남긴 편지 전문을 찾은 순간 선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울고 말았다. 며칠을 고민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편지를 많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이 마음을 그냥 지나가게 할 순 없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작은 시골 마을에 마음 청소학교라는 간판이 세워졌다. 이곳은 일반 학교가 아니었다. 공부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자격증을 따는 곳도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수업이 있었다. 조용히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침묵 속 고백 시간. 매주 한 번 편지를 서로 나누는 손글씨 치유 수업. 박옥순 여사의 말들을 한 문장씩 새겨보는 오늘의 지혜 노트. 마을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말없는 삶의 지혜 강연.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도 평가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여기선 나이가 많아도 배운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누구도 부끄럽지 않았다. 학교는 금방 입소문을 탔다. 도시에서 지쳐버린 청년들이 찾아왔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열었다. 내가 뭐 아는 게 있다고라며 말문을 열던 할머니는 이내 말없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 손으로 밥 짓고 빨래하고 손자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손도 가르칠 게 있겠지요. 한편 도서관 사서였던 김선영은 그 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교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소개했다. 저는 마음을 닦는 사람입니다. 박옥순 여사님이 알려주신 길을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학교 입구엔 매일 다른 문장이 걸렸다. 그리고 그 문장들은 다 박 여사님의 편지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사람은 겉보다 속이 더 큽니다.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마음의 우물이 깊어요. 힘든 날엔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는 순간 세상도 따라옵니다. 성공보다 지속을, 결과보다 방향을. 이 문장들만 읽고 눈물을 흘리는 방문객도 많았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17살 소년이 학교를 찾았다. 그는 말이 없었고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깨물고 있었다. 자원봉사로 온 70세의 어르신이 조용히 옆에 앉아 말했다. 너무 일찍 상처를 받았구나. 소년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소년은 처음으로 종이에 이런 글을 썼다. 나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내가 제일 오래 버틴 사람이었네요. 그날 이후 그는 매일 학교에 나와 빗자루질을 자청했다. 마음도 빗자루로 쓸어내릴 수 있나요? 그의 물음에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있어. 마음 청소학교의 마지막 시간엔 항상 한 문장을 함께 낭독하며 마무리한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을 더 부드럽게. 이 말은 박옥순 여사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 중 하나였고 사람들은 그 문장을 가슴 속에 꼭 품고 돌아갔다.